사람 사이가 멀어지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등을 돌려야만 관계가 멀어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이야기 하나가 오랜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거리, 그리고 내 곁 사람들을 서서히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정창호 어르신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인데 그날은 괜히 입이 풀리셨는지 옛 친구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더군요. 내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 고향에서부터 같이 올라와서 젊을 땐 같이 막노동도 하고 힘든 세월을 함께 버텼던 사람이야.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가 연락을 끊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됐을까요? 정 어르신은 한참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그 친구 앞에서 자꾸 내 자랑만 했던 것 같아.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자식 잘 됐다고, 옛날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았더라. 그 순간 저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얘기를 털어놓고 싶어지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얼마나 괜찮았는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줘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대화가 상대방에게는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되어 점점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크고 심각한 일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처럼 관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어쩌면 우리의 무심한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라는 포장지를 쓴 칼끝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평생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그 자랑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 말들을 내려놓기만 해도 당신의 인간관계와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흘려듣고 지나친다면 앞으로도 당신 곁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이유를 영영 모른 채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듣고 겪었던 사연들과 함께 우리가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주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돈 자랑입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우리가 대화 중에 가장 쉽게, 가장 자연스럽게 꺼내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에서 이경수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경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무역업을 하셔서 제법 재산을 모으셨고 주변에서도 사업 잘된 사람으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경수 어르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제가 슬쩍 여쭈었죠. 형님,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 모임도 내가 연락해야 겨우 만날까 말까야.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예전부터 모임 자리만 가면 내가 무역으로 돈 벌던 시절 이야기, 어디 땅 샀다 팔아서 얼마 벌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고. 처음엔 다들 웃으면서 듣더니 요즘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러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가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거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랑이 칭찬거리도 부러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내 상황을 돌아보며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자랑할 때는 칼이 되고 나눌 때는 복이 된다. 내가 가진 돈을 입으로 떠벌릴수록
그 말은 결국 내 사람들을 내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경수 어르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자랑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만족이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잘 살았다고 떠든 거지. 그리고 덧붙이셨죠. 근데 그 돈 이야기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결국 한 명도 없더라고. 돈 자랑은 결국 내 외로움과 불안을 감추려는 허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허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내 곁에서 조용히 떠나게 만듭니다. 사실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떠들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조용히 나누고 베풀수록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경수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 내가 모임에서 밥값 한 번 더 내고 친구들 사정 좀 들어줬다면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있진 않았을 텐데. 돈 자랑은 내 지갑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입으로 내 돈을 이야기하기보다 내 손으로 내 곁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진짜 부자의 품격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돈 자랑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 자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실 이 자랑은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가장 무심코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른 채 좋은 뜻으로 꺼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마을 회관에서 강동훈 어르신과 차 한잔하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훈 어르신은 늘 명랑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유쾌한 이야기꾼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이 적고 표정도 어두워 보여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명자 여사님이 모임에 나오셨는데 나를 보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생각해보니 내가 매번 모임에서 우리 아들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알고 보니 동훈 어르신은 자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계 회사 다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도 많이 올랐다더라.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니고 벌써 영어로 대화한다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명자 여사님은 속으로 마음이 무너졌답니다. 왜냐하면 명자 여사님의 아들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고 손주는 아픈 몸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그게 곧 내 인생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키운 자식이 잘 되었으니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에 칼날로 꽂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동양 고전 서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그림자요. 그늘 아래 있는 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빛도 결국 사라진다.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 떠드는 순간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속으로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훈 어르신도 그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명자 여사님 마음까지 헤아렸어야 했는데 내 자식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정작 옆 사람 마음을 몰랐던 거지. 자식 자랑은 결국 내 욕심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키웠다는 인정 욕구, 내 자식의 성취를 통해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하지만 진짜 부모의 품격은 자식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식 이야기를 줄이고 남의 자식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 내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식 자랑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지나가 버린 내 과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바로 과거 자랑입니다.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자랑의 함정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가족 식탁에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젊었을 땐 마리아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 순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지난달 동네 시장 앞에서 서상수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상수 어르신은 예전에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설업 사장님이셨고 젊은 시절엔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름을 날리던 분입니다. 그날따라 어르신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내가 40대 때는 말이지 하루에 공사 계약서만 3개씩 썼어. 돈이 굴러 들어오던 시절이지. 그때는 술집 가면 내가 쏘고 명절마다 직원들 선물도 2손 가득 챙겨줬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박 노인께서 슬쩍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그 얘기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벌써 12번째입니다. 상수 어르신이 멋쩍게 웃으시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때가 그립다 이거지. 지금은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시절 얘기라도 해야 내가 뭘 했던 사람인지 알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정말 뼈 빠지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도 한때는 빛났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 자랑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겨운 옛 이야기로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나라는 사람에게서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물거품과 같고 그 거품을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허공을 움켜쥐게 된다. 과거 자랑은 결국 내 현재를 가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말일 뿐입니다. 상수 어르신도 그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내 옆 사람들, 내 지금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과거 자랑 못지않게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얘기도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을 내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누구를 아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내세우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말. 사실 이 자랑은 특히 우리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동네 마트 앞에서 유동수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동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사교성 좋기로 소문난 분이고 젊을 때부터 인맥이 많다고 늘 자랑하시던 분입니다. 그날따라 마트 앞 평상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어르신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 비서실장 알던 거 알지? 이번에 그 양반 아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했더라고. 그리고 내 조카 사이가 지금 대기업 임원이지. 이번 명절에 그 친구들이랑 밥 한번 먹었는데 다들 내 덕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야. 저도 웃으며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김 할아버님이 살짝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동수 형님, 그 얘기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우리는 형님 인맥이 아니라 형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순간 동수 어르신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맥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꾸미고 소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자랑한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를 아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인맥 자랑의 문제는 그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내 인간관계를 가볍고 허울 좋게 만들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동수 어르신도 그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남은 게 별로 없더라. 내 주변 사람들이 대단했던 거지.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입니다. 좋은 인맥은 자랑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또는 누군가 힘들 때 조용히 손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맥 자랑만큼이나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가정과 배우자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번째 이야기. 그것은 바로 배우자 자랑, 가정 자랑입니다. 사실 이 자랑은 다른 자랑보다 더 무심코 나오는 이야기이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동네 작은 공원에서 심재훈 어르신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날도 예전처럼 담소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마누라 말이야. 지금도 아침마다 밥상 차리고 내 건강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우리 집은 명절 때도 손주들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아들 며느리 딸내까지 한 식탁에서 밥 먹고 웃고 떠들어. 그런 집 요즘 드물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부럽네요 라고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김 여사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남편을 몇 해 전에 먼저 떠나보내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혼자 집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후 김 여사님께서 제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훈 형님 가족이 그렇게 화목한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불 켤 사람도 없고 명절이면 더 쓸쓸하니까. 그때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내 배우자 자랑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자신의 외로운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의 평온을 떠들어 자랑하면 남의 가정의 슬픔을 깨운다. 내가 가진 행복을 입으로 떠들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행복이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훈 어르신도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내 가족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듣는 사람 마음은 몰랐던 거지.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면서도 옆 사람의 빈자리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가족 자랑, 배우자 자랑은 내 기쁨을 말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와 관심으로 나누는 게 더 큰 지혜 아닐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가족 위해 희생하고 자식 위해 헌신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가정을 떠벌리기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 인맥 자랑, 그리고 이 가정 자랑까지 이 5가지 자랑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스쳐 지나간 기억,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랑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말을 멈추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 돈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 인맥 자랑, 그리고 가정 자랑까지 5가지 자랑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나 지난 대화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가족이 잘 되면, 내 인생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되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랑이라는 걸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내 얘기, 내 가족 이야기, 내 과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사연들처럼 그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상처로 남고 그 자랑이 결국 내 곁 사람들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떠나가게 만든다는 사실.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으로 인정받기보다 배려와 공감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내 입으로 내가 가진 것, 내 가족, 내 인맥, 내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허세 속에 외로움을 감춘 사람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으로 복을 짓는 사람은 사람을 얻고 입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사람을 잃는다. 자랑은 칼처럼 날카롭고 그 칼날은 남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사람들을 내 곁에서 떠나게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자랑 한마디가 내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켜 왔는지, 그리고 그 자랑을 멈추고 대신 따뜻한 관심과 경청, 배려로 대화를 채운다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흘려듣고 내가 늘 하던 대로 자랑을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랑은 가슴에 담고 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키고 삶을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지혜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좋은 사람, 좋은 인연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